지금까지 파이썬 기본적인 제어문 5가지는 다 배웠습니다. 출력, 그리고 변수, 조건문, 반복문은 아직 다는 안 했어요. while문만 했고, 함수 이렇게. 출력은 프린트고요. 그리고 출력할 때 썼던 프린트도 이제 보면 함수 이름이고 괄호가 있으니까 이런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직접 안 만들고 첫 시간부터 사용했죠.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포맷, 얘도 만든 게 아니죠. 형변환 할 때 배웠던 거 int, 이것도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만들어져 있는 건데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들은 만들어서 써야 했죠. 그래서 사용했던 게 define이라는 키워드였고, 얘네들은 사용자 정의가 아니라 내장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파이썬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가 define 이런 식으로 define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의했던 함수가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define a x랑 y라고 한다면 x와 y의 덧셈을 리턴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정의한 함수는 동전 투입구는 몇 개일까요? 4개 변수였잖아요. 동전 투입구가 2개죠. 4개 변수로 들어가는 인자가 동전이라고 했고, 그러면 a라는 함수 실행했을 때 인자가 2개가 주어진다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순서 지키면서 들어간다고 했죠. 2개 이상의 매개 변수가 있을 때. 그리고 함수 외부에 있는 변수 C랑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변수 C랑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위치의 차이예요.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그 차이. 얘는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지역 변수였고, 얘는 함수 외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전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 그래서 지역 변수의 경우는 함수를 이 자리에서 실행하고 이 구간에서만 유효합니다. 여기서는 유효하지 않아요. 대신에 전역 변수는 모든 구간에서 유효하죠. 그래서 함수 하면서 우리가 좀 지역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리턴도 알아봤고요.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할 거는 객체예요. 객체. 객체는 뭘까요? 컴퓨터 과학에서 객체는 뭐 이렇게 장황하게 써져 있어요. 뭐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에서 뭐 정의한 걸 토대로 메모리에 할당한 것으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또는 뭐 식별자에 의해 참조되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렵죠? 어, 질문에 들어왔을 때 객체가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기란 어렵죠? 뭐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도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도 질문한 사람이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하기가 어렵죠. 어, 완전 컴퓨터 과학에 통달하고 있다면 모를까 좀 어중간하게 알고 있으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객체는 이제부터 폴더라고 생각하세요. 폴더. 음. 자, 그러면 제가 객체를 왜 폴더라고 했는지 지금 구글에다가 객체랑 OOP 이거는 객체 지향입니다. 이거 두 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거 두 개. 뭐 OOP의 특징은 뭐가 있는지 약간 그런 거 있죠. 객체 지향이 뭐고 객체 지향에서 객체는 뭔지 객체랑 객체 지향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좀 여기에도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객체가 사전적인 의미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좀 더 여기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실체라고 하는데 음, 객체 지향 이론에서는 이제 실체보다는 객체로 부릅니다. 어, 좀 실체라는 거를 바라보는이라고 해야 되나? 실체를 보는 관점? 관점이 뭐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중학교 국어 시간에 배울 겁니다. 좀 오래되긴 했는데, 자, 1인칭이 실체를 볼 때는 주체라고 해요, 주체. 2인, 2인칭일 때는, 2인칭일 때는, 2인칭일 때도 주체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이거는 근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이렇게 설명은 안 하고, 실체를 볼 때 이제 실체가 다른 실체,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 또 다른 대상을 볼 때 얘 입장에서는 얘가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얘 자신을 본다고 한다면 그때 보고 있는 거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주체가 되는지 객체가 되는지 그 차이인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스스로를 보는 일 없이 객체만 존재합니다. 객체만. 그래서 이 객체는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이에요. 객체 지향은 뭐냐면 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 있죠. 현실에 존재하는 걸 소프트웨어 세상으로 끌어당긴 집어 넣어서 뭐라고 해야 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소프트웨어 세상으로 현실 세계의 대상을 끌어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를 내가 코드로 작성해서 구현하면은 그게 객체가 되는 거예요.
객체 제한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 세상에다가 어떤 객체를 만들었는데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자동차 객체를.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자동차는 뭐 특징 같은 게 되게 많죠. 속성 같은 거. 뭐 2.5톤 무게는 2.5톤이라든가 뭐 색깔 어떻다든가 최고 속력이라든가 이거 말고도 더 있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세상으로 들어온 객체는 이렇게 수많은 속성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쓸 수 있어요. 요게 추상화입니다. 추상화. 이해되시죠? 대신에 이 객체로 만들기 위해 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정량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 정량적인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수치같이 구체적인 내용 있죠? 구체적이거나 구체적인 거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자동차 객체 만들었을 때 뭐 그냥 내가 자동차 객체를 만들었어 라고 안 하고 자동차 객체를 만들었는데 얘는 무게가 어떻게 되고 색상이 어떻게 되고 최고 속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수치나 명칭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 게임 캐릭터는 그러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 프로그래밍에서의 객체는 범위가 더 넓어요. 그래서 개념이나 논리 같은 무형적인 것들도 객체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형적인 것에 게임 캐릭터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객체가 폴더라고 했죠. 폴더는 녹는 기술이죠.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서 폴더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뭐 바탕화면을 정리한다 했을 때 그 정리하는 그 기준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잖아요. 객체도 이 폴더란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한 건데 이런 변수들의 묶음 또는 뭐 메서드 그러니까 함수예요. 함수가 뭐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함수도 어떤 것에 연관되어 있으면 이 폴더 안에 객체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함수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묶이면은 그때는 함수라고 안 하고 메서드라고 해요. 메서드.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객체 요거는 폴더입니다. 폴더. 그리고 이 폴더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속성이 있고
그리고 기능이나 행동 같은 거.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능이 메서드예요. 메서드. 그리고 속성은 어트리뷰트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프로퍼티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좀 1대1로 대응시켜보자면 속성은 변수, 그리고 기능은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랑 함수 같은 게 폴더 안에 묶여 있고 그때 그 폴더가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더 속성은 한마디로 성질의 집합이라고 보면 되고, 이거 따라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외우고 있을 필요는 아닌데 지금 이거 타이핑하느라 놓치면 안 되니까 객체 지향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는 거니까 타이핑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기능은 속성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 수행하는 겁니다. 동사적 특징이라는 거죠. 얘를 이용해가지고 A는 10이라고 했을 때 이거 문장 자체는 행동이 아니에요. 자, 얘는 속성이에요. 속성. 요거를 하나의 객체라고 한다고 하면, 폴더라고 한다면 이 셀 안에서 A는 10은 속성이고 define AG라고 해보겠습니다. 20. 얘는 함수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메서드가 맞는데 주의할 점은 기능이라는 게 동사적 특징인데 이름이 나이잖아요. 그리고 나이는 명사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메서드면은 메서드인 거 알아먹을 수 있게 그 특징에 맞게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플러스면은 더하다 라는 거니까 더한다는 동사적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객체에다가 속성과 기능을 정의할 때 그 이름을 좀 성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면 사람 객체에는 속성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한테 속성은 성질의 집합이라고 할 때 이 속성은 명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한테 속성이 뭐가 있을까요? 저 이름이 있죠, 이름. 이름 심장, 체중, 출생지 이런 거 있겠죠. 기능은 뭐가 있을지. 그냥 먹다, 자다, 숨쉬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개념을 알고 객체 지향을 접근하면은 다른 객체 지향 언어, 자바라든가 C++이라든가 전반적인 큰 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좀 흐름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이 객체는 폴더라고 했죠.
그러면 사진 폴더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 이 사진 폴더 안에 지금 들어있는 파일이나 어떤 내용들은 뭐 비밀번호, 어떤 사이트들의 비밀번호 모음집, 그리고 뭐 내 증명사진, 그리고 또 뭐 사업자 등록증 PDF 파일, 사진 같은 거. 자,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 폴더라고 해 놓은 게 크게 의미가 있나요? 지금 들어있는 거 보면 사업자 등록증, 증명사진, 비밀번호, 얘네들을 폴더로 묶기에는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차라리 개인정보 폴더라고 했으면 모를까. 지금 사진 폴더라고 해놨는데, 심지어 비밀번호 모음집은 스크린샷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메모장에다가 써가지고 저장한 상태예요. TXT 파일이에요. TXT. 얘네들은 그래도 뭐 JPG라든가 뭐 PDF라든가. 근데 뭐 이것도 뭐 PDF라 하지 말고 이거 PNG라고 할게요. 보면은 그래도 얘네들은 이미지 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쳐도 얘는 여기 들어있으면 안 되죠. 폴더를 사용하는 의의가 좀 관련 있는 것들, 그거를 묶는 건데, 얘를 사진 폴더라고 했을 때 얘네들끼리는 어떤 연관성이 전혀 없죠. 그래서 폴더라고 한 이유는 이 객체를 구성하는 뭐 속성이나 기능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묶어봐야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관련성 또는 공통 속성, 이런 것들, 이게 객체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 바다예요. 한국. 배가 이렇게 떠 있는데, 배에다가 물건을 올릴 때 보통 이제 여러 개 물건이 있으면은 그 물건을 하나로 감싸거나 감싸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죠. 뭐 물건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했을 때 얘네들의 행선지가 다 달라요. 다 다르면은 이거를 큰 컨테이너에다가 집어 넣는 게 효과적일까요? 효율이 있을까요? 없어요. 얘네들이 다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컨테이너 열어가지고 꺼내고 닫고 또 꺼내고 닫고 개수만큼 반복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행선지가 다를 때는 안 하는 게 좋죠. 여기서 이 행선지가 객체로 묶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행선지가 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얘네들 사이에는 공통된 속성이
존재하죠. 관련된 부분은 도착지가 같다는 점입니다. 도착지가 같다고 했을 때도 안 묶었어요. 안 묶으면은 배에 실어가지고 도착지까지 배달하기까지 해야 하는 작업량이 좀 많죠? 지금 여기는 9개가 있으니까 내가 이 항구까지 상자를 들고 온다고 하겠습니다.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운전해서 와요. 그럼 내 차에다 실을 때 9번, 그리고 항구에서 내릴 때 9번, 배에서 올릴 때 9번, 배에서 내릴 때 9번, 배에서 내린 그 도착지인 나라의 항구에서 배송지까지 가는데 9번.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나로 감싸 놓으면은 그냥 도착지까지 한 번씩만 이동해가지고 이거 열면은 전부 다 한 번에 받을 수가 있죠. 여기서 이 컨테이너가 얘가 객체가 되는 거예요. 객체로 만든 근거는 도착지가 동일하다는 공통된 속성이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하나 더. 이번에는 사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앨범에 사진이 있는데 여기서 사진 같이 찍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날에 찍었던 사진, 그러니까 봄에 찍은 사진 좀 달라고 해요. 보통 이제 정리를 안 해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 사진에 저장되는 그 찍은 날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대조해가지고 봄이 3월부터 5월까지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찍혀 있는 사진, 이 시기에 찍은 날짜가 있는 사진을 하나하나 다 선택해가지고 보내죠. 근데 여러분들이 동일한 계절별로 이렇게 막 정리를 해놨습니다. 계절별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봄 사진 보내달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봄이라고 한다면 이 폴더를 전체 보내주면 되죠. 사진 일일이 체크할 필요 없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사를 가는데 여러분들 집이에요. 여러분 자취방. 자취방이고 여기가 새 집이에요. 근데 새 집 중에서도 이제 여기다 새 집 중에서 말고 자취방에서 장소별로 쓰는 물건이 정해져 있죠. 화장실이면 화장실에서 쓰는 물건, 주방이면 주방에서 쓰는 물건,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을 텐데 주방은 주방끼리 묶어놓고 화장실은 화장실끼리 묶어 놨으면은
내가 이사를 갔을 때 이거 하나만 딱 들고 가서 화장실에다가 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화장실에 있는 물건 이렇게 정리 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따로따로, 심지어 연관 없는 주방 물건 담는 곳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럼 이사 갔을 때 어때요? 난 분명히 주방에다 둘 물건 꺼내는데 자꾸 화장실에서 쓰는 물건이 나왔죠? 나오겠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것들끼리는 묶어줘야 정리할 때도 편합니다. 음. 여기서 이 각 장소별로 사용하는 물건을 담아두는 게 객체인 거고, 음. 사진 설명에서는 말 그대로 진짜로 폴더니까 얘가 객체가 되는 거죠. 음. 여기서는 이제 공통된 속성이 계절이죠, 계절.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래서 객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 지금까지 이 객체라는 걸 배우기 전에는 변수에다가 값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값을 저장한 변수는 한 개만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 개 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봐야 결국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한 개라는 거죠. 나이 값을 저장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출력한 값은 제일 마지막에 저장된 값이에요. 얘가 자꾸 묻히는 거예요. 새로운 값을 넣어줄 때마다 기존의 값은 묻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10, 20, 30이라는 나이 값을 어떻게 해서든 저장하려고 합니다. 요거 하나만 사용해가지고. 근데 변수로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도 지금까지 객체 설명한 그 관점에서 본다면 나이라는 공통적인 속성이 있죠? 그러면 객체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는 그 나이를 저장하려는, 그러니까 공통된 속성을 공유하는 것들이 데이터가 같은 타입이죠. 대괄호 리스트예요, 리스트. 리스트라는 이름의 폴더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출력했더니 대괄호만 나왔죠. 객체 전체 모습을 출력한 거고 지금 이 객체 안에는 아무런 데이터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 저장할 거니까 변수도 그거에 맞게 복수 형태로 바꿔줬고요. 똑같이 10, 20, 30을 저장해 준다면 이번에는 내가 저장하려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출력되죠. 한마디로 이 리스트라고 부르는 것도 객체에 해당하는데, 자, 객체라는 큰 틀이 있으면 그 안에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얘가 조금 더 상위 개념인 거죠. 그래서 객체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객체에는 리스트만 있다 이렇게는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리스트라는 객체를 사용해 볼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랑 다르죠?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가야 하는데 벌써 세 개가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 객체로 감싸줬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이 3개잖아요, 지금. 1개가 아니라. 객체한테 감싸져 있어도 2개 이상은 못 들어가는 게 변수입니다. 자, 그럼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가능한 이유는 생각해 보시고요.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변수는 값을 하나만 가질 수 있는데 값이 2개 이상, 지금 3개가 들어있는 리스트라는 객체가 어떻게 AG로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상황을 좀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래요. 리스트가 하나 있고요. 이 안에 이렇게 해야겠다. 리스트라는 객체가 있고요. age라는 변수가 있죠. 실제로도 제가 그림을 크게 그렸는데 객체 크기가 변수의 크기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거 통째로 여기다가 넣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일단 대입 연산자가 있으니까 AG 안으로 이거 AGS 안으로 뭔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뭔가가 뭐냐면 객체를 생성했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리모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리모컨이 변수 안으로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 리모컨은 객체 조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모컨이에요. 리모컨을 쓴다는 거는 원격으로 조종한다는 거랑 똑같죠? 왜냐면 실제로도 일상에서 리모컨 쓸 때 TV 같은 것만 봐도 이게 TV가 있다고 한다면 이 TV 바로 앞에서 리모컨 안 쓰잖아요? 그냥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편하게 TV 조작하려고 쓰는 게 리모컨인데 마찬가지로 객체도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내가 리모컨을 여기 멀리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작을 한다는 건 내가 TV랑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마찬가지로 변수와 리스트라는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넣는다가 아니라 객체랑 연결된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넣을 수가 없어요. 넣어준 거는 값인데 그 값의 정체가 리모컨의 복사본이에요. 리모컨의 복사본. 그러면 왜 리모컨으로 굳이 원격으로 조종하냐면 수업 페이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메모리 구조를 보시면
스택과 힙이 있어요. 스택에서는 지역 변수 등 다양한 변수들이 메모리 안에 이제 할당을 받습니다. 특정 크기의 공간을 할당받고 그 공간의 이름이 변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객체는 이 힙 영역, 힙이라는 곳에 할당을 받습니다. 이렇게 무작위 위치에 객체의 크기만큼 할당 받아요. 그리고 이 메모리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램이라는 애들인데, 이 램도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낮은 주소, 높은 주소라고 되어 있는데, 낮은 주소라는 건 주소값이 말 그대로 진짜로 작은 것, 그리고 높은 주소는 주소값이 엄청나게 큰 것. 그래서 스택 쪽에 보면은 이 지역 변수,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agis라는 변수가 스택에 할당받은 상태로 존재하고, 이 리스트라는 객체는 힙에 할당받은 상태예요. 스택이 더 밑에 있는 거 메모리 구조 봤죠? 얘는 이제 메모리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이제 학원 컴퓨터 기준으로 이게 주소값을 확인해 보면은 이게 한 12자리인가 나올 거예요. 숫자로 12자리. 팁은 한 8자리? 숫자 8자리? 이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주소값의 자릿수가 4개나 차이 난다는 거는 얘네 둘이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객체는 조종해야 되니까 직접 조종 못하죠. 직접 조종 못하니까 이 변수한테 얘를 객체를 원격에서 조종할 수 있도록 이 리모컨을 복사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제 전반적인 객체 지향의 큰 흐름은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거의 진짜로. 그러면 다시 다 지워놓고, 대괄호는 리스트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얘한테 연결된 변수가 없으니까 이 리스트를 조종할 수 없죠. 그래서 얘한테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복사해서 넣어주는 작업이 요 한 줄이에요. 이 한 줄. 그러면 여기서 객체는 몇 개일까요? 리스트는 몇 개일까요? 네, 리스트는 2개입니다. 얘 따로, 얘 따로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첫 번째 리스트는 힙 영역 어딘가에 할당됐고, 두 번째 만들어진 리스트도 힙 영역 어딘가에 할당받았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에이지스랑 에이지스2한테 스택에 있는 애들한테 보내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지금 객체는 3개잖아요? 근데 여기서 에이지스2한테
연결되어 있던 객체 없애버리고 이렇게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예측해보세요. 그림을 참고하면서 지금 에이지스가 있고 에이지스 2가 있으니까 이건 에이지스 3.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예측해보세요. 자, 대인 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변수로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에이지스가 가지고 있는 건 뭘까요? 리모컨이죠. 이 리모컨이긴 한데 어떤 리모컨이냐면 첫 번째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 객체로부터 복사받은 리모컨입니다. 이 리스트의 리모컨인 거죠. 이 리스트의 리모컨이 복사받은 것의 또 복사본이 에이지스2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에이지스2라는 것도 이 리모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객체 입장에서는 얘한테도 조종당할 수 있겠죠. 연결된 거니까. 그리고 이 객체랑 이 객체는 서로 다른 객체라는 거.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도 이 객체를 조종해서 리스트 안에다 값을 추가할 수 있고 얘를 통해서도 이 객체 안에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리스트 안에.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이 객체를 TV라고 한다 했을 때 집에 TV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A라는 리모컨이랑 B라는 리모컨이 있는데 자, A라는 리모컨은 거실에서 내 동생이 사용 중인 리모컨이에요. 그리고 B는 내가 쓰고 있는데 내 방에서 조종할 때 사용하는 리모컨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TV 본다고 너무 시끄럽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시끄러운 게 싫어요. 그러면 굳이 거실에서 TV 줄일 필요 없이 내 방에서 리모컨으로 소리 줄여도 되는 것처럼 에이지스2가 이 리모컨이고 에이지스가 이 리모컨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치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데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이 에이지스3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 리모컨은 총 몇 개일까요? 두 개는 이 복사본이 두 개인 거고요. 원본까지 세야 됩니다. 원본까지 세면은 총 3개예요. 3개. 그러면 이제 비어있는 이 리스트에다가 값을 집어 넣을 건데 값을 집어 넣는 것도 행위죠? 메서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 리스트한테 어떤 리스트 내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 메서드는
append라고 있어요. append라는 메소드입니다. 왜 ages하고 점을 찍었냐면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누른 거예요. 리모컨을 눌러서 이 객체한테 원격으로 리스트 객체한테 너한테 이런 기능을 실행시키도록 명령할 거니까 내가 괄호 안에다가 인자로 넣어준 값을 너가 가져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추가할 때는 append라는 메소드 쓰면 되고 추가할 값을 인자로 주면 됩니다. 단독으로 당연히 못 쓰고요. 단독으로 존재한다면 append 이렇게만 써져 있으면 얘는 그냥 함수 실행하는 거죠. 근데 함수가 아니라 메서드를 실행해야 되니까. 그러면 ages2한테도 append 리모컨 버튼 눌러가지고 append를 실행시켰어요. 넣어주는 거는 20이고 그랬을 때 ages랑 연결된 객체를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ages 버튼 눌러가지고 이 안에다가 값으로 10 넣었고 ages2 가지고 있는 리모컨 눌러가지고 리스트 안에다가 2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러면 얘랑 연결된 객체는 이거잖아요. 10과 20이 들어있는 객체 전체의 모습이 나오죠. 뭐 당연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소리를 너무 크게 켜가지고 내가 내 방에서 소리를 작게 줄인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TV는 한 대인데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죠. 마찬가지로 이 객체 내부에 객체는 한 개고 값이 추가됐죠. 변동사항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변수에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러 개를 사용하기 위해서 객체라는 걸 사용했는데 그 객체가 여기서는 리스트인 겁니다. 리스트. 객체에는 종류가 다양해요. 마찬가지로 이 리스트 같이 뭐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객체도 있고 때에 따라서 그 객체 앞에서 설명할 때 현실의 모든 것을 소프트웨어 세계로 끌어당긴다고 했죠. 이 과정에서 해당 객체 지향 언어가 제공하지 않는 객체는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함수도 제공하는 거 있었죠? 파이썬이 기본으로. 그리고 없을 때 만들었던 게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불렀던 것처럼 현실의 것을 소프트웨어 세상으로 끌고 오는 과정에서 파이썬이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는 객체는 사용자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아니라 사용자 정의 객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정량적인 속성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했으니까 그런 속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사용자 정의 객체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헷갈릴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객체에는 값이 2개 이상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리모컨을 통해서 연결된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 이 개념을 가지고 수업 페이지에 있는 리스트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 안 한 거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삭제 같은 거, 리스트 내부에 있는 요소 같은 거 삭제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얼마든지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객체라고 했잖아요. 리스트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리스트로 어떤 작업을 해야겠다. 예를 들면 리스트 요소 정렬이라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검색해 봐야 돼요. 검색해가지고 이 요소를 정렬하는데 필요한 메서드는 뭔지 이런 걸 다 알아봐야 합니다.